네, 반갑습니다. 저기 뉴인텍에서 근무하는 전무이사 서형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전력 변환 장치의 어떤 파트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뭐 매일같이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상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친환경과 기후 관련 세미나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가장 저희 소비자 레벨에서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전기 자동차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기후 환경 세미나에서 저희가 이런 발표에 대한 기회를 주셔갖고 전반적으로 현재 자동차 업계들이 어떻게 이 기후 환경 세미나에 대응하고 있는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제목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좀 지금 이거는 좀 전기 자동차나 이쪽 부분은 커다랗게 조금 이렇게 시각을 갖고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갖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차 뭐 여러 가지 쭉 제가 설명은 좀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안 되겠고요. 먼저 그 전기 자동차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아는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주 원료로 쓰고 있고요. IC도 내연기관차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배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HEV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화석 연료가 주 연료 장치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급제동시 아니면 그 브레이킹 할 때 나오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생해 갖고 그것을 배터리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그 주행의 보조 장치로 쓰는 장치가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나중에 나온 개념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이거는 아예 연료 자체가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저희서 집에서 그냥 쉽게 쓰는 가전제품에 그렇게 플러그인을 꽂듯이 자동차에도 코드를 마련해 갖고 집에서 꽂아 갖고 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의 동력원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꽂지 않고 계속 화석 연료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외부 충전으로도 갈 수 있고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델이 되고요. 물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장치나 이런 그 에너지 절약 장치들이 마찬가지로 차량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좀 이제 배터리 사이즈가 큰 것이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 나오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고 수소 연료차도 전기 자동차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땐 업계에서는 BEV,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 자동차 아니면 그냥 EV라고 하면은 저 BEV를 얘기를 합니다. 저 부분서부터는 자동차 동력원으로 화석 연료를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100% 충전소나 아니면 가정에서 충전하는 그런 전원에 의해서 자동차가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구조상 저기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차량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차량의 부피나 이런 활용도면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저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제 FCEV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보통 퓨얼셀이라고 합니다. 연료 전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수소 자동차라고 합니다. 수소 자동차. 그래서 수소 자동차는 이제 조금 회사마다 개념은 다른데, 근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충전하고 하는 것 대신에 수소를 충전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수소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소의 화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 배터리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동력원에 전달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그 내연기관차가 아닌 친환경차의 분류에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 이 얘기 끝낸 이유는 지금 각 자동차 업계들이 이 각 분야별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나라별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친환경 정책과 매치해서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갖고 이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각 그 친환경차 유형별로 차량이 처음에 생산되면서부터 가동이 끝나고 최후에 스크랩 될 때까지, 폐차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CO2 이퀴벌런트의 배출량을 그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O2 이퀴벌런트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생산할 때 발생하는 그 그린 온실가스는 CO2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그것을 CO2 이퀴벌런트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보시면은 이쪽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조그만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적으로 그 배기량, 배출량, 탄소 배출량인데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나 이런 그 전반적으로 이 산업들이 이 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데 발생하는 탄소량서부터 시작해 갖고 최종 폐기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이거를 평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생산 과정에서는 실제 배럴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채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 그 다음에 각 부품을 만들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 수립할 때 들어가는 전기나 에너지, 기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산화탄소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과정에서의 그 실제 그 탄소 발생량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사용 과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웰투 탱크라고 하면은 이제 석유화학 그 연료의 개념에서 보면은 실제 유정에서 파갖고 우리가 쓰는 자동차까지 그 휘발유나 아니면 경유가 들어올 때 들어가는 탄소량인데 그것도 사실은 운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 양이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탱크 투 휠이라고 하는 건 실제 저희가 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 어떤 사용의 그 과정에 있는 그때 발생한 탄소 양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차를 다 최종적으로 다 쓰고 이것을 재활용할 때 또 발생하는 탄소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리사이클 페이스인데 실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 CO2 이퀴벌런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를 개발하고 하는 업체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ESS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배터리를 재활용해 갖고 다른 좀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그거 이외에도 추가로 리사이클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지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뭐 잡지에 나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실제적으로 약 35톤 정도의 그 CO2를 배출한다. 물론 이거는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 위에 직선이 위아래로 된 직선이 보이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차량의 크기나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순으로 이렇게 조금 그 탄소 배출량이 적어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의외인 것은 수소차가 탄소 배출량이 약간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모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 CO2,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대한 것들을 이런 기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각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나름대로 전부 다 이런 그 환경적 추세에 맞춰 갖고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개발 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먼저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에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약 300만 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승용차의 4.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이제 전체 승용차의 48% 정도를 점유할 것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정부의 강한 정책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업계에 거기에 대한 호응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그 OEM들은 EV 3030 캠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 호응을 해서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EV 3030이라고 하는 얘기는 2030년까지 세계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자동차 판매의 3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만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50년도에는 기존에 지금 운행 중인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만 2050년도에 약 85% 정도까지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EV3030 캠페인은 유럽 EU 쪽에 있는 그 나라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 캠페인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하기로 논의가 됐는데, 지난 8월 15일 날 EU 회의 각 국가 간의 회의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다 채택을 하고, 이제는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거액의 그 페널티를 무는 그런 이제 강제 조항으로 좀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EV3030에 그 호응은 안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8월 15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이 3030과 유사한 어떤 자동차 산업 재편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2030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전기 자동차 수소차를 전체 판매량의 50% 수준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미국 이것들이 지구 환경에 대한 뿐만 아니라 각 산업, 각 나라의 어떤 그 산업 보호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쓰는 업체에만 혜택이 가고, 그 다음에 북미 자동차 노조가 활동을 하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적용이 되는 그런 뭐 제한 조건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같이 지금 내걸고 정책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여드릴 거는 여기 이제 노란 점이 2030년에 30%인데 그것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기조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어떻게 이것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의 결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EV3030에 의해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나리오는 이제 기존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온실가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EV3030의 저런 계획에 의해서 각국이 각 자동차 업체들이 프라이빗 섹터가 이 정책에 호응을 해줘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각각의 국가 정책별로 이제 여기에 호응하는 그 나라별로 정책을 보면은, 일단 EU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2035년까지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차로만 100% 판매를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를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굉장히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정책에서 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세계 신환경차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시장인데요. 거기에는 2035년까지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요연료차를 50%, 그다음에 나머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50%로 판매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를 하고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45년에 현대차, 기아가 카본 중립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 뉴스에는 이것을 뭐 더 땡기는 그런 정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5대 기본 방향인데,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각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발 동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계 자동차들, 이것도 마치 유럽과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연합들,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업계들,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도요타는 아직까지도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EV 3030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전기차에서 갑자기 또 그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구성 요소인데요. 저희 회사는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구성 요소 중에서 전력 조절 장치에 들어가는 디스링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2008년도에 최초 1호차 2초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이후 지금 한 15년 정도 전기 자동차 분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지금 일반 가전용 캐파시터부터 시작해갖고 친환경차, 그러니까 태양열 발전소, 그다음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디스링크는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한 8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의료용, 그다음에 전력 운송 장치, 아니면 또 이런 모든 캐파시티 원료가 되는 증착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시대 탑10 OEM 환경차 업체인데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인버터라고 하는 그 부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인버터에 들어가는 저 디스링크는 세계적으로 그 회사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본의 P사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커다란 해외 제조업체들이 이 부분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아산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산시 소재 인피산업단지에 지금 120만 대 규모의 지금 자동차용 디스링크용 캐파시터 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장도 가능하면 탄소 중립 실천과 아리백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2025년도 이후에 계속 저희가 사업 성장해서 240만 대 정도 규모로 저희 회사 정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